예, 이번 시간에는 함수 제 세 번째 챕터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단원에서 합성함수 배우셨죠? 그래서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가 연결이 많이 돼서 문제에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중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역함수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역이라는 단어 딱 떠오르니까 보니까 떠오르는 단어 게 있죠? 자, 명제에서 뭐가 있었어요? 역. 자, 여러분들 명제에서 역은 뭐였죠? 그죠? P이면 Q이다. 역은 뭐냐면 Q이면 P이다예요. 그래서 가정각으로 이렇게 바꿔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였다? 원래는 이제 역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럼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딱 보니까 뭐가 되겠어요? 함수에서 뭘 바꾼 걸 같네요. 뭘 바꿨냐면 그죠? 바로 정역과 공역을 대응하는 것을 반대로 대응시키는 그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역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다음 그림에 세 함수가 있어요. FGH가 있는데 자, 화살표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반대로 대응시킬 때 이것이 함수가 되는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FGH는 모두 다 함수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대응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Y에서 뭐다 우리가 X로 우리가 대응시키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럼 반대로 보면 Y에서 X로 대응시키면 자, F는 함수가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 그죠? 보시면 여기는 2가 대응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기준되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모두 몇 개씩 모두 하나씩 한 개씩 반드시 대응될 때가 바로 함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얘는 바로 그렇게 거꾸로 우리가 대응시키면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G는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자, 이것도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자, 보세요. 거꾸로 대응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2가, 자, 3도 대응되고 4도 대응되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H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은 3으로 우리가 대응이 되고, 2는 2로 대응이 되고, 3은 다시 뭐로? 1로 대응되기 때문에, 자, 기준되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오직 몇 개씩, 한 개씩 대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반대로 대응시킬 때도 함수가 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H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꾼다라고 해서 이거 정역과 공역의 대응을 반대로 바꾼다고 해서 무조건 함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조건은 뭐가 되냐면요. 자, 보세요. 자, 일단은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자, 무슨 대응이 될 때만 그죠? 1대1 대응이 될 때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거꾸로 대응을 시켜도 그것이 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살펴보시면 자, 이 중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건 뭐 있었죠? 자, 얘밖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대응되는 것이 없었고 얘는 몇 개? 그죠? 1대1 함수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y를 정의역으로 하고 x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바로 바꿨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역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는요 마이너스 1 거듭 제곱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자, 여러분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있는다? F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된다? 그래서 y에서 x로 대응된 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x는 f에서 뭐에 대응됐다? 그렇죠? 우리가 y에 대응됐다라고 하면 그럼 x는 뭐에 의해서? 그렇죠? y는 바로 역함수인 f 인버스에 의해서 뭐가 된다? 우리 x에 대응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시키는 함수 f, 자, 그 다음에 자, y를 x에 대응시키는 함수 뭐다? f 인버스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이것이 반드시 자, 뭐가 될 때, 그렇죠? 우리가 1대1 대응이 될 때만 우리가 뭐가 되냐면 역함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무슨 대응이다? 그래서 1대1 대응일 때입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없다? 역함수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오른쪽 그림의 함수 f가 x에서 y로 대응되는 무슨 함수다? 뭐다? 1대1 대응이라고 하네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뭘 구해봐라? 자, 우리가 함수 값들을 구해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그림에서 자, 1은 어디로 대응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3으로 대응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인버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f 인버스는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로? 1에 대응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요, 여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자, 1은 3으로 대응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3에서 역함수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얼마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뭘 배우시게 되냐면,
자, 우리가 역함수 값을 구하는 것을 배우시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꼭 역함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바로 무슨 값, 함수값은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나 이거나 서로 무슨 말이다? 자, 같은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3은 2로 대응됩니다. 자, 우리가 벤다이그래프에서 보시면 F3은 2에 대응되는 거 맞죠? 자, 그럼 F 인버스 2는 자, 그럼 거꾸로 오는 게 바로 인버스입니다. 그럼 어디에 우리가 3에 우리가 대응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Y가 서로 반대로 우리가 대응되게 하는 것이 자, 뭐다? 바로 역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문제 1번은 자, 오른쪽 그림의 함수 f가 x에서 y로의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그림을 완성해보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구하라고 되네요. 자, 여러분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앞에서 뭐가 기억나야 되죠? 그죠? 무슨 대응? 그죠? 요거는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1대1 대응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꾸로 했을 때 함수가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이거 자체는 지금 대응이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제가 함수인가요? 현재? 아니죠. 왜 아닙니까? 그죠. 6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6이 어디에 대응돼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7에 대응돼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함수는 보통 y는 fx인데요. 자, 여기 있는 함수에서는 괄호 안에 있는 게 무슨 값이다? x라고 하면 자, 역함수에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역함수에서는 여기 괄호에 있는 값은 무슨 값이 되냐면 바로 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f 인버스 7에 물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요게 함수니까 역함수에서 자, 우리가 7에 대응된 우리가 함수 값이니까 x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7은 자, 적으세요. 자, 무슨 값이다? 자, 우리가 f 인버스에서 바로 안에 있는 값은 y 값입니다. 그럼 7에서 거꾸로 대응시킨 값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6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2번 자, f 인버스 a가 8을 만족하는 상수 a 값을 물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적어놔야 되겠네. 자, 뭘 적어놔야 되냐면 자, 물어볼게요. a는요 x 값일까요? y 값일까요? 자, 저 오늘에 말했는데 이 값은 무슨 값이다? y 값입니다. 자, 그러면 8은요 x 값일까요? y 값일까요? 그리고 요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x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은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바로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에서 f8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1에 대응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8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역함수에서 대응되는 건데 뭐하고 대응되는 값이다? 바로 1하고 대응되는 값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1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죠. 여기가 인버스였으면 바로 8이 F에서 뭐가 대응된다? A에 대응된다라고 고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괄호 안에 있는 값은 무슨 값? X값. 자, 그다음 역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괄호 안에 있는 값은 무슨 값? Y값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구분하시면 이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함수 f가 x에서 y로 대응되는 것을 역함수의 성질을 살펴보시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 이 정의만 가지고도 역함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다? 역함수의 함수값들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y는 fx면 어떻게 되느냐? x는 f에서 y에 대응되는 거고요. 자, 그럼 x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역함수에서 y가 역함수에서 우리가 뭐에 대응된다? x에 대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구해야 될 게 이 두 가지인데요. 자, 하나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f 인버스하고 f하고 무슨 함수다? 자, 우리가 앞단에서 배웠던 합성함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만약에 구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습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g.fx 기억나세요? 자, 이건 뭐냐면 f를 먼저 대응시키고 그 다음 g를 뒤에 대응시킨 무슨 함수다? 합성함수인데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배우셨어요? 자, 계산할 때는 자, 닷은 우리가 함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한 기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gfx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f 인버스 닷 gfx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f 인버스 닷이 없어지면서 fx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럼 fx는 어떻게 되지요? 자, 바로 y에 대응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뭐였다? y는 fx면 x는 뭐다? f 인버스는 뭐다? y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f 인버스 y는 뭐가 되냐면 바로 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바로 이겁니다. x를 대응시켰더니, 자, 보세요. x를 대응시켰더니 그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x가 나왔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기를 대응시켰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바로 무슨 함수일 수밖에 없다. 항등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합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F'G하고 G'F도 서로 달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함수식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X가 아니고 여기는 Y네요. 자, 그래서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Y를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잘못 적었죠? 자, 그럼 여기다가 뭐를, 자, Y를 대응시키면 이것도 역시 합성함수 정의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F에 F 인버스 Y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자, 보세요. F 인버스 Y가 얼마죠? 바로 X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바로 FX가 되는 거고, 자, 여러분, FX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Y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그럼 결론입니다. 자, 무슨 결론이냐면, 자, 보세요. Y를 대응시켰는데 그 결과가 뭐가 나왔다? Y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 자체도 무슨 함수가 되냐면 바로 무슨 함수다? 자, 항등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항등함수는 여러분들 몇 개가 존재하죠? 오직 한 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F 인버스 다, 그러니까 F 인버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합성함수는 뭐가 성립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교환법칙은 성립 안 한다고 했는데, 자, 이때 보니까 어떻게 돼요? F 인버스 다 F 한 거나 F 다 F 인버스 한 거나 서로 다 항등함수로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가 성립하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함수 y는 f가 x에서 y로 대응되는데, 자, 무슨 대응해야 된다? 자, 1대1 대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만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고요. 요 2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역함수 구하지 않고 바로 함수값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는 f2에서 y에 대응되는 거고요. 자, y는 자, 바로 역함수에서 뭐에 대응되는 거다? x에 대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서로 f하고 f 인버스를 우리가 어떻게 합성을 시키면 자,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함수가 된다? 항등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법칙?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오른쪽 그림의 함수 f가 x에서 y로 대응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음 두 합성함수의 정의역과 홍역을 빈칸에 써놓고 자, 각 대응을 나타내는 그림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 보면 f 인버스 f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이때는요, 뭐를 먼저 대응시켰을까요? 그렇죠. 요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f를 먼저 대응시킨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게 먼저 앞에 대응됐다고 봤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x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x가 들어가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a, b, c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a가 어디로 갔어요? a는 5로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b는 어디로? 3으로, c는 1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뭐 한 번 더 했다. 그래서 f 인버스를 다시 했어요. 자, 그럼 f 인버스는 그럼 이렇게 가는 것이 뭐다? f 인버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공역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도 뭐가 들어간다? x가 들어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FA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A는 5로 갔다가 다시 인버스에서 어디로 가요? A로 가는 거 맞아요? 그러면 A는 어디로 가고 있다? 그래서 A로 대응되고 있어요. 자, B 한번 볼게요. B는 F에서 3으로 갔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다시 F 인버스에서 얼마로 가고 있다? 다시 B로 가고 있죠. 그래서 B는 B로. 자, 그다음 C는 어떻게 될까요? 자, C는 F에서 1로 갔어요. 자, 근데 다시 인버스에서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자, C로 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네요. 자, 앞에서 우리가 그냥 글로만 봤는데 실제로 대응시켜 보니까 F 인버스 닷 F는 뭐다? 무슨 함수다? 그죠? 자기가 자기로 대응되고 있죠. 그래서 항등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F 닷 F 인버스입니다. 그럼 F 닷 F 인버스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겠네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먼저 우리가 대응시킨 거냐면 F 인버스를 우리가 대응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건 F고요. 사실 거꾸로 오는 게 뭐가 됩니까? F 인버스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Y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Y는 뭐다? 1, 3, 5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F 인버스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1은 어디로 갔다? C로 갔죠? 근데 다시 뭐에서? F에서 뭐로 오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1로 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또 역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자, y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그럼 1은 어떻게 돼? 자, f 인버스에서 2에서 c로 갔다가 다시 f2에서 뭐로 온다? 1로 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은 어떻게 되겠어요? f 인버스 2에서 b로 갔다가 f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3으로 다시 대응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은요, f 인버스 2에서 c로 요거죠. 자, 5는 우리가 F 인버스에서 A에 대응됐다가, 자, FA에서 다시 뭐로 대응되고 있다? 5로 대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면, 결론은 F 인버스도 자기가 자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정리했던 대로 뭐다? 바로 항등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응이 어떻게 바로 되는지 거꾸로 되는지를 보시고 F인지 F 인버스인지를 구분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함수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앞에서는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대응시키는 것을 직접 해봄으로써 역함수의 관계를 이제 봤던 거예요. 자, 근데 이번 챕터는 뭐가 되냐면 역함수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는 것은 식으로 구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일일이 대응식만 시킬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식 변형을 한번 찾는 것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럼 함수를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정의역의 원소를 몰아둔다 x라고 두고요. 자, 치역의 원소를 몰아둔다 보통 y라고 둡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y는 fx라고 우리가 쓰죠. 자, 근데 우리가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x와 y를 서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모양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수에서 정의역은 뭐가 되겠어요? x, 공역은 뭐다? y, 즉 치역의 값은 y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단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함수가 뭐인 것을 확인해야 되냐면 1대1 대응인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f 인버스 x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순서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일단은 잘 보세요. 이게 일단 두 단계인데요. 자, 일단은 뭐에 대해서 풀어야 된다? x에 대하여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xy가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뀌잖아요.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뭐를 바꾼다? 자, 역할을 바꾼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정역에 있던 원소가 뭐가 되는 거다? 공역으로 가는 거고 공역에 있는 원소가 뭐가 된다? 정역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일단은 각각 역할을 바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바꾸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떻게 돼요? 정역에 있는 원소는 원래 대표한 문자로 뭘 쓴다? x.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을 대표하는 문자를 못 쓴다. y를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x와 y를 서로 바꾼대요. 자, 저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보냐면, 자, 모양을 뭐 한다? 바꾼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원래 함수에서 쓰는 용어대로 이제 쓴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몇 단계로 볼 수가 있냐면 두 단계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에 보시면 이제 함수 y는 2x 플러스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정역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뭐다? 실수 전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식으로 한번 바꿔봐라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자, 우리가 1차 함수는 대표적인 무슨 대형이다? 1대1 대형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존재하냐면 역함수가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은 2차 함수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2차 함수는 1대1 대형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건 1대1 함수 자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나중에 문제로 나오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 2차 함수도 이렇게 정역하고 공역을 제한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될 수가 있다?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우리가 무슨 함수를 구할 수 있냐면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차 함수 자체는 그 자체가 뭐기 때문에 우리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뭐 할 수 있다?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그럼 단계가 몇 단계냐면 바로 두 단계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뭐를 바꿔야 된다? XY를 바꿔야 되죠. 자, 그래서 XY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Y가 뭐에 관해서 자, X에 관해서 나타난 거고요. 이번에는 뭐다? X가 뭐다? Y에 관해서 나타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살짝 바꿔요. 자, 그러면은 X가 좌변을 와야 되고 나머지가 어디다?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구하시면 X는 뭐가 된다? 2분의 Y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역함수가 맞긴 맞는데 원래 함수의 뜻이 정역에 있는 원소는 대표적으로 x를 쓰고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에 있는 원소를 대표적으로 뭘 쓴다? y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 다음은 살짝 뭐 하면 된다? 그리고 모양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바로 뭐다?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크게 몇 단계다? 두
두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3번 다음 함수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x를 y에 관한 식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2x. 자, x는 좌변으로 놔두시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우리 우변으로 전부 다 이항을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겠죠. 맞습니까? 저는 그냥 3을 그냥 이항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양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럼 x는 자 마이너스 2로 나누시면 되겠죠. 플러스 얼마다 2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지요? 자, 그죠. xy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y 대신에 x 대신에 y를 그 다음에 y 대신에 뭐를 x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바로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살펴보겠습니다.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단계로 본다고 하면, 자, 첫 번째 단계. 자, 뭐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x를 y에 대해서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 이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변을 뭐다? 우리가 3으로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는 뭐가 되냐면 3y 더하기 3이 나와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자, 바로 x, y를 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 y를, 자, y 대신에 뭐를, 자, x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얘가 뭐가 되냐면 바로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식으로 구할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 말이 없단 말이 정의역이 실수 전체지요. 그럴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없고 식 변형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크게 몇 단계다? 두 단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요. 자,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뭘 구하고 싶냐면 f 인버스 2를 구하고 싶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서진이하고 혜영이가 있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서진이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y는 fx 역함수를 먼저 구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혜영이는 뭐냐면 일단 역함수를 안 구해도 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럼 서진이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서진이는 어떻게 풀었냐면, 자, y는 그럼 뭐다? 2x-4잖아, 그죠? 그럼 일단은 f 인버스 2니까 물어볼게요. 여기는 2는 x 값일까요? y 값일까요? 요거는 무슨 값이냐면 나중에 y 값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f 인버스를 구하면 나중에 여기 있는 값은 x에다 대입합니다. 그럼 뭔 소리냐면 이렇게 돼요. 자, 일단은 역함수 구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2x는 y 플러스 4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x는 뭐가 됩니까? 2분의 y 플러스 얼마다? 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몇 번째 단계다?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x와 y를 뭐한다? 바꿔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앞에서 봤으면 무슨 값이다? y 값이긴 한데 그 y가 뭐냐면 2y거든요. 자, 그럼 이때는 f 인버스인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x에다 그냥 뭘 대입하면 된다? 2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x2나 원래는 뭐다? y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얼마다? 2 더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혜영이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fx가 얼마가 되는 값을 구하는 거냐면 2가 되는 값을 구한대요.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그럼 fx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fx는 2x-4가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값? 자, 2가 되는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2에 대응되는, 아까 2가 제가 무슨 값이라고 했었죠? y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y하고 대응되는 뭘 구한다? x를 바로 구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2x는 6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fx는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x는 f에서 2에 대응되는 거고요. 그럼 2는 인버스 2에서 뭐가 대응된다? x에 대응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은 2x가 6이니까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x가 3이니까 f 인버스 2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혜영이가 풀이한 걸 보면 역함수 자체를 구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함수식을 변형해서 이때는 우리 역함수의 정의를 가지고만 해도 뭘 구할 수 있다? 바로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두 풀이의 장점은 각각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역함수의 개념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2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2번은 역함수 성질 중에 가장 좀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자, 뭐냐면, 자, 역함수의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한번 보여보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딱 보니까 집합에서도 뭔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여집합의 여집합 뭐다? 자기 자신. 명제에도 뭐가 있었네? 뭡니까? 부정의 부정은 자기 자신. 그지? 자, 그런 것처럼 인버스가 뭐가 된다? 예,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이 바로 역함수의 가장 큰 성질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 성립하는 것을 한번 보여보래요. 예,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 그럼 f 인버스 x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는 그럼 y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3x 더하기니까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자, 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자, x에 관해서 풀어야 되죠? x, y에 관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y 더하기 2가 되겠고요. 자, x는 그럼 얼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 y 더하기 3분의 2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가 돼요? 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x와 y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바로 뭐가 됩니까? 그죠? 역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는 다시 이걸 다시 뭐다 역함수로 구하래요. 자, 그럼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죠? 3분의 1x 이항하고요. 자, 그 다음에 y 이항하면 마이너스 y가 되고 3분의 2가 되네요. 자, x는 그러면 뭘 곱할까? 자, 3을 곱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y 더하기 얼마다?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 뭡니까? x, y를 서로 바꿔주겠죠? y는 뭐다?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돼요. 어떻게 됩니까? 처음이나 똑같죠? 예, 그래서 인버스는 뭐다?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풀이 보시면 제가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f 인버스는 뭐하고 똑같다? f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합성함수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함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자로 보고 막 어렵게 힌트를 줄 거거든요. 그럼 그걸 나중에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자, 다음은 두 함수 fg가 fx는 2x 플러스 3이고요.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요. 요거하고 그거를 한번 구해보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세요. 드디어 합성함수의 무슨 함수다? 역함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합성함수를 전체 역함수, 그러니까 역함수 취하면 그 결과가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원래 합성함수 정의를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또 뭐하고 같냐면 자, 집합에서도 뭐가 됩니까? 그죠? 우리가 교집합이나 합집합으로 연결됐을 때 전체 여집합은 어떻게 되죠? 무슨 법칙에 의해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괄호가 풀리잖아요. 그죠? 자, 근데 합집합은 뭐로 바뀌고 교집합으로 바뀌고 교집합은 뭐로 바뀐다? 합집합으로 바뀌었잖아. 자, 그런 것처럼 합성함수에서도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면 도대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x에서 g로 대응되는 함수를 뭐라고 했다? f라고 했고요. 자, g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를 자, g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x에서 g로 바로 대응되는 함수가 뭐가 됐어요? 자, 그렇죠. 우리가 g.f였습니다. 그래서 f가 먼저 대응됐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f를 뒤에 썼었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대응되는 거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럼 보세요. y에서 우리가 g로 대응되는 함수가 뭐다? g 인버스가 될 거고 당연히 자, g에서 x로 우리가 대응되는 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f 인버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y에서 바로 x로 대응시키는 함수는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합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G 인버스가 먼저 우리가 대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 인버스가 나중에 대응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거의 역함수는 뭐다?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뭐다? 같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합성함수의 정의와 역함수의 정의를 결합을 하면 같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합성함수의 역함수의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g.f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g.fx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fx를 우리가 gx에 있는 x에다 대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2x 플러스 3이 fx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뭘 대입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2x 플러스 3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2x 플러스 3을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네,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에 우리가 무슨 함수를 구하냐면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럼 구해볼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1단계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x에 관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2x는 어떻게 되겠어요? 2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러면은 x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구해주시면 두 번째 단계 자 x, y 바꿔야 되겠죠? 자 y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되냐면 바로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역함수를 각각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f 인버스 x를 한번 구해보는 건데 자, 이게 fx죠? 자, 그럼 여기 위에 적을게요. 자, 그러면은 y는 2x 더하기 3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1단계 어떻게 되죠? 그죠? 2x는 y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 뭡니까? 두 번째 단계. x, y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y는 뭐다? 바로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건 뭐냐면 2분의 1 x 마이너스 뭐다? 2분의 3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g 인버스 x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g 인버스 x는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1단계 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 되고요. 자, 2단계 어떻게 되죠? x, y 바꿔야 되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게 뭐가 되냐면 이렇게 들어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합성을 해야 되죠. 근데 합성을 하면 이걸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다시 없어지면서 괄호가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x에다가 뭐를 대입해야 되냐면 얘를 대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f 인버스 x가 y는 뭐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고요. 자, 그럼 요 x에다 뭘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그럼 어떻게 돼? 요 x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해주시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고 이거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2네? 그럼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뭐가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다? 같지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하기 전에 제가 이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정의에서 우리가 구했을 때도 우리가 G답 F 인버스는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F 인버스다 뭐다? G 인버스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처럼 드모르간의 법칙도 집합을 하나의 문자처럼 보고 우리가 계산하듯이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함수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주어진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가지고 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함수 자, FG의 역함수가 F 인버스, G 인버스의 성질이 있다고 하면 그 성질이 뭐가 되냐면 자, 1번입니다. 인버스는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합성함수도 우리가 역함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풀릴 때는 어떻게 한다? 그죠? 대응되는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역함수의 성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게 뭐냐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라고 되는 건데 그 역함수는 어떻게 그리냐면요. 자, 여기 활동은 뭐가 되어 있냐면 오른쪽 그림은 모눈종 이외에 y는 x를 그렸어요. 자, 여러분 y는 x를 그린 이유가 있죠. 자, 우리가 처음에 대칭 이동할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자, a, b는 어떻게 바뀌어요? 자, b, a로 바뀌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뭐다? 예, 바로 역함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자, 바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근데 이건 직접 한번 해보래요. 자, y는 2x-1의 그래프를 그려갑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y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다? 2기 때문에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자, 바로 요 점을 지납니다. 맞습니까? 1,1을 지나는 거 맞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그려지는 직선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이거 떼내가지고 접어보고 싶네. 접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접으면 이렇게 접힙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우리가 접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림 좀 잘못 그렸는데요. 아무튼 요거는 그러면 딱 뭐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되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안 해보더라도 앞에서 뭐 대칭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개념 열기에서 보면 직접 우리가 그렸던 이렇게 우리가 그려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뭐에 대해서 대칭인 것을 알 수가 있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대칭 이동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a, b하고 b, a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자, 그려놓고요. y는 x에 대해서 마다 대칭을 하는데 대칭이 뭐였죠?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자, 방향은 뭐하다? 반대. 떨어진 거리는 뭐다?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역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함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 결론은 뭐다? y는 x에 대해서 뭐하다? 대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함수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일단은 그래프 한번 그려봐야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x절편과 y절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절편 얼마다? y절편 3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x절편 얼마가 되죠? x절편은 우리가 y가 0일 때니까 x절편 1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려지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y는 x라는 직선 맞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을 시키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거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잘 보세요. 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 얘는 0,3 맞나요? 얘는 뭐다? 1,0 맞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직선은 점이 몇 개 있으면 되니까 그죠? 두 개 있으면 되니까 이 두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3은 어디로 갈까요? 그죠? 0,3은 바로 3,0으로 가게 돼 있고요. 맞아요. 1,0은 어디로 갈까요? 그죠? 0,1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직선을 그리셔도 이거는 뭐가 되냐면 y는 x에 대해서 뭐다? 대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대칭 이동에서 새롭게 배운 것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걸 배우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역함수 관계인 함수들이 제법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것도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